오라 반갑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켰는데 되게 곤혹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안 돼갖고 재부팅도 방금 하고 막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있는 그대로. 물론 저게 누구 말한 거 인용한 거예요. 자세한 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소식들 살펴볼 때 어떤 얘기 때문에 저렇게 나왔는지 그거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소식 바로 보러 가죠. 오늘 소식은 딱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자, 일단 이 사람에 대해 우리가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 이렇게 생기신 분. 요분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데요. 누구냐? 여기 써있다시피 그레그 키드라고. 이 사람은 커리어를 보면요, 지금 현재는 글로벌 아이디라는 회사를 차리고 CEO로 지금 있어요. 옮겼네 또? 잠깐만요. 아니죠. 프레젠트 현재도 그런 거죠. 그리고 하드 약함 이것도 10년 동안 하고 있네요. 겸직을 많이 하고 있네 이 양반. 요 두 개를 겸직하고 있죠 현재까지. 자, 샌프란시스코니까 실리콘밸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자, 2016년 1월 전까지 2015년 12월까지 뭐를 했느냐, 2013년부터 2015년 대략 한 2년 동안 CRO를 했습니다. 리플사에서. 여기 써있죠. Chief Risk Officer. 그죠? 이거는 C레벨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프가 달렸겠죠? 그죠? C레벨 임원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CRO를 담당했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써있죠. 컴플라이언스, 프라우드, 사기, 그리고 레귤레이션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을 한 거죠, 리플사에서. 강희연님 후원 10,000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도 감사합니다. 미리얼과 물결 비모. 미연님 오늘도 반갑고요.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이력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지금 어떤 금융회사에서 이 컨설턴트와 디렉터를 담당하기도 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이겠죠. 2002년에서 2004년에 대략 2년 이상, 그 3년 이하 이 기간 동안에 시니어급 어널리스트를 했어요. 어디? 페드에서. 그것도 페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눠져 있는 주 단위로 또는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 이 은행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거기 말고 페더럴 리저브 보드, 그러니까 뭐 회사로 굳이 따지면은 본사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시니어급 어널리스트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이력을 갖고 있고, 이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한 말이 오늘의 소식의 제목으로 나왔던 그 부분이에요.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한 과정 중에 우리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이제 리플사니까. 리플사는 한 2, 3단계 와 있다라고 이 사람 생각을 얘기한 게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보도록 하시죠. 이 사람이 최근에 발단을 말씀드리면 요 사람 디지털 에셋 인베스터라고 해갖고 이 사람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 사람은 XRP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리플사 이미 퇴사했어요. 아직도 보유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좀 궁금한 부분이죠. 이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때. XRP를 보유 중이고, 그리고 이거는 불필요한 얘기인데 어쨌든 해석의 여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XRP 보유 중이고 5년 전에 옵션 거래, 즉 선물 거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옵션 거래로 1%를 확보했다 라는 표현했는데, 이 1%가 어떤 1%를 얘기하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 약간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어쨌든 적어도 XRP를 여전히 보유 중이구나, 리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서 본인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XRP를 보유 중이구나, 이 부분은 알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프사 성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의견도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 그레그 키트래 자꾸. 키드. 자, 네가 볼 때는 리프사가 성공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뭐냐? 어떤 게 필요하냐? 이런 측면에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변했어요. 리플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건 유동성 향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리프사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리프사도 매번 가장 중요한 거,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뭐 특정 종교에서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 오메가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거는 사실 전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전부다. 이게 모든 것을 대변하는 모든 것, 그 자체다. 이런 느낌의 표현인데 이 사람도 리프사가 매번 유동성이 알파 오메가다, 전부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얘기했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동성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어져서 이 사람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본인 생각에도 이렇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부분 얘기했냐면 XRP의 수요가 높아지는 것에 의한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유동성이 향상돼서 성공하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또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제가 설명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참고로 말씀드리고 쭉 이어나갈게요. 보시면 아까 이 트위터 가서 직접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링크 달았을 겁니다. 여기 있죠? 요 인터뷰 요걸 보셔도 되고 또는 이제 요거 해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걸 보셔도 됩니다. 직접 보시려면 이런 것들 참고하셔도 되고요. 일단 요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제가 계속해서 포인트 집어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속 이어나가자면 XRP 증권 여부에 관련된 것도 얘기를 했어요. 증권 여부 관련된 거 얘기하면서 포인트를 IPO에 잡아놓고 이 얘기도 언급을 했습니다. 본인 생각을.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현재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한 상황이죠. 증권이 아니다 또는 증권이다 명확하게 결정난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IPO를 진행한다면 이 역시 큰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리스크라 하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 XRP가 증권이다 아니다 여부에 따라서 IPO, 즉 리플사 주식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XRP를 증권으로 인정하게 돼버리면 리플사 주식은 뭐가 되는 거죠? 이것도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SEC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둘이 합쳐버릴 건지 그러니까 증권으로 선언해버리고 XRP랑 리프사 원래 주식이랑 합쳐버릴 건지 또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라고 얘기할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아까 어떤 일을 했었죠? 리프사에서 컴플라이언스나 프라우드, 사기, 그리고 레귤레이션, 규제 관련된 거를 담당하는 이런 항목에서 오는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CRO를 담당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엄청난 식견이 있을 거고 실제로 리프사 관점에서의 이 식견을 바탕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관점이 리프사의 관점이랑 굉장히 비슷하겠죠. 그걸 감안하면서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상태로 IPO를 진행한다면 거기다 단서를 달 것 같다. 당연히 불명확하니까 나중에 이게 XRP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들, 제한사항, 한계사항들을 달아놓고 진행을 할 것 같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증권이다 아니다는 얘기 안 했어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이 사람 생각은 분명하겠죠. XRP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리프사에서 CRO로 일을 했죠. 그건 당연히 XRP 증권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이 사람은. 뭐 안 봐도 비디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어서 또 말씀드리면은 자 봅시다. 스위프트에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스위프트. 자, 아까 DAI라고 부르나요? 저 트위터를. 저 사람이 이제 스위프트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자, 거기에 관해서는 이 키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위프트 대체를 위한 과정을 자 1에서 10까지로 표현을 하자면 1, 2, 3, 점점점점점 이게 완결 그리고 이게 출발점이라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걸로 보인다 하면서 굳이 지금 현재 리프사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리프사의 현재를 숫자로 표현하자면 한 이쯤에 와 있는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2, 3 정도에 와 있는 것 같다. 완전 초기는 지났다라고 판단하나 봐요. 이 사람은 2, 3쯤 와 있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RP를 사용하는 지금 흐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XRP를 현재 쓰고 있는 건 대부분이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나 핀테크 업체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런 사실과 다르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산탄데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메이저 은행들이 빨리 XRP를 직접 써주면 좋겠다는 거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키드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XRP를 사용하는 존재, 마지막 존재는 은행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까지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알이 더 있어야죠. 코 리스펀던트 뱅킹 현지은행이라고 부르는 또는 이제 외환 관련돼서 중간에 이거 브릿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은행 있죠. 이 구조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레가시 금융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하는 구조예요. 뭐 예를 들면 시티은행 예를 들까요? 시티은행 전 세계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현지 지점을 둬갖고 거기를 통해서 뭔가 이제 이런 외환을 처리해주는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하면서 이득을 보는데 이런 은행들 현재 구조 때문에 마지막 사용하게 되는 존재가 은행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조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코 리스펀던트 뱅킹 이 시스템에서 이득을 많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득권이라는 거죠. 지금 시스템에서 은행들이 이 환경 안에서 이 불합리한 그리고 느리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이 구조에서 이득을 많이 챙기고 있는 게 은행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만약에 XRP 또는 ODL 같은 거를 쓴다면 마지막 주자는 은행이 될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존재, 그러니까 기존의 레가시 금융이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이제 XRP로 넘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XRP가 즉 시장을 많은 부분을 점유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갖고 XRP를 통해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또는 뭐 가치를 이동시킨 부분에 있어서 XRP가 브릿지에서 효율화시켜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수요를 창출한다면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XRP의 포인트에 매료돼서 본인도 리프사에 참여했던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제가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XRP는 크게 성공하거나 크게 실패할 것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해요. 어중간하진 않을 거다. 크게 성공하거나 크게 실패하거나 둘 중 하나일 거다. 뭐 아니면 도다.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 답변은 이 친구가 약간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질문 자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금 설명한 대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어중간하게 끝나지 않고 그냥 크게 성공하거나 크게 실패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그레키드라는 사람은 일단 그 페더럴 리저브 보드에서 이 시니어 어널리스트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몇 년 전에 리프사 2016년 말까지 15년 말까지였나요? 15년 말까지다. 15년 말까지 해서 약 2년 이상을 리프사에서 CRO를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현재 XRP를 보유 중이고 그리고 리프사의 미래라던가 XRP에 대한 여러 가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달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약간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스위프트 대체를 위한 과정을 숫자로 표현하면은 12 성공한 최종 완결된 그 마지막 숫자라고 하면은 한 2, 3 정도에 와 있다라고 얘기한 게 인상적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또 느끼는 거는 스위프트 대체하려면은 시간이 한참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공해야지 대체할 수 있는데 성공해서 대체하더라도 그 그림은 한 몇 년은 더 기다려야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XRP를 사용하는 사용하는 존재가 은행이 되기를 우리는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한 번 새삼 느낍니다. 역시나 우리도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얘기하지 않아도 은행이 XRP를 쓰는 거는 규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었지만 또 한 번 이제 냉정한 현실을 또 한 번 느끼게 됐어요. 저 사람 인터뷰를 통해서 저 역시도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는 산탄데르가 빨리 XRP를 써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또는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이제 OD에 쓰겠다라는 선언을 보고 싶은데 역시나 그렇죠. 논리적으로 볼 때 이들이 XRP를 썼을 때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 엄청 이윤이 높아지고 그리고 기존에 하던 것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날이 돼야지 바꿀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그런 조건을 달성하기가 규제 문제도 불명확하고 그리고 ODA를 쓰기에 뭐 전 세계 구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림이 이루어지는 건 확실히 시간이 걸리겠구나 하는 거를 또 한 번 느꼈어요. 참. 자, 빨리 XRP가 성공하는 거 보고 싶은데 확실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자, 어쨌든 그래도 키트를 잡고 키드가 인터뷰한 내용 요점만 이렇게 딱딱 찝어서 같이 살펴봤고요.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이 되겠네요. 오늘은 그렇게 소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한 3-40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XRP 쌍이 생겼어요. 어느 거에 대해서 영국 파운드 라이브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비트 스탬프 한번 놀러가 볼까요? 파운드 추가는 며칠 전에 했지만은 이제 실제로 XRP로 모든 기능들이 지원되는 형태로 거래를 시작한 거는 한 30분 정도 됐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죠. 자, 봅시다. 일단 볼륨부터 볼 텐데요. 자, 비트코인은 165개 정도 거래됐네요. 하나당 1000만원 계산하면 1000만원? 10억. 한 20억 좀 넘는 수준이겠네요. 아니죠. 맞죠. 20억 정도 넘을 것 같고 비트코인은. 자, 이더리움은 257개. 계산기 쓸게요. 저의 수학 능력을 믿지 못한 여러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냥 계산기 쓰겠습니다. 이더리움 한 257점 몇 개였는데 그냥 제가 인심 쓰겠습니다. 260개라고 인심 쓰고 개당 30만원이라고 해줄게요. 인심 많이 쓸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24시간 볼륨은 한 7,800만원 정도. 꺼져. 이더리움 미안. 꺼지라고 해서. 자, 다음은 XRP 볼 텐데요. K가 붙어 있지만 단가가 낮으니까. 자, 보시면은 대충 한 1000만, 10만, 20만 좀 안 되거든요. 인심 써서 20만이라고 하고 계산 들어갑니다. XRP도 인심 좀 써주죠. 20만 곱하기 개당 얼마죠? 240으로 할까요 그냥? 자, 4,800만원. XRP도 꺼져. 아니, 볼륨 되게 안 되는구만. 이거 뭐야? 갑자기 늘었다. 갑자기 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XRP는 얼마 안 됐잖아요. 게시한 지 1시간밖에 안 됐네. 그러고 보니까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면은 많은 거네요. 꺼지라고 할 게 아니네. 그죠 여러분들? 시작을 방금 했잖아요. 30분 만에 이더리움 절반까지 지금 볼륨을 만든 거는 빠르네요. 빠른 거네. 자, 그래서 하루 정도 더 지나서 이제 각 암호화폐별로 이제 이 페어들이 볼륨이 얼마나인지 보면은 이제 어느 게 집중되는지 영국 파운드가 들어가는지 볼 수 있을 텐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게시한 지 한 3-40분 됐는데 바로 이 정도의 볼륨을 뽑아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 자, 그래서 오더북을 잠깐 볼까요? 오더북 보면은 많이 두꺼워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두껍네요. 이게 영국 파운드 소수점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원으로 따지면은 한 이 정도
0.164까지 쳐도 1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파운드 원화, 파운드 원. 자, 소수점 셋째짜리 변화될 때 우리나라 원으로 얼마인지 볼까요? 1.5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1원 단위로 오더북이 쌓였다는 그걸 비유해서 하면은 한 우리나라 1원 차이로 오더북 쌓인 거 한 이 정도까지 다 포함시켜도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면 254원, 250원 이렇게 1원 단위로 있을 때 요거 하나 다 포함한 게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환율 계산해 보니까 굉장하죠. 네, 이 정도면 뭐 바로 시작했는데 한 얼마 되려나요? 대충 계산해 볼까요? 2만, 이거 5만, 8만 8천, 12만 정도에 16만, 한 20만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한 3천만 원 이상은 한 번에 가장 효율적으로 스프레드 이 범위가 좁은 형태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스타트 좋은 것 같습니다. 내일쯤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일단 30분 정도 지났을 때 스타트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스탬프가 이제 XRP 거래에 있어서 파운드로 풀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30분 됐는데 이제 시작했다라는 거 소식 알려드리면서, 자, 오늘 소식들 다 살펴본 것 같네요. 자, 오늘 소식은 살펴볼 만한 게 한 이 두 가지밖에 없어갖고 일찍 끝났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말랄라이 인생아. 네,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저 물 좀 떠올게요. 물 좀 떠오고 Q&A 시간 가지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뿅, 뿅뿅, 뿅뿅뿅.